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전영욱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네, 굉장히 시끄럽고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도 많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잘 살아가야 되는데 결국에는 주식시장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미국의 국채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뭐가 일어나고 있죠? 시장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우리나라 증시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한 종전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전에 트럼프 이야기를 해드렸을 때도 트럼프를 관통하는 시대에서 종목을 한번 봐보자라고 했을 때 S&T 에너지 지금 100% 이상 수익이 나고 있고, 그 다음에 STX 엔진 이거는 이제 30% 이상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종전 가능성이 계속 커지면서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결국에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이 종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금융시장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우크라이나 러시아입니다. 왜냐면은 최근부터 이제 우리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도,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종전이 된다면은 이거는 다시 만약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쪽이든 우크라이나 쪽이든 다시 재기가 되려면 시간은 좀 오래 걸리겠죠. 그게 언제가 될진 모르겠죠. 사실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선물 시장이 그렇게 되면 좀 떨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좀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러시아에서 이제 제재를 좀 풀어준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가스 가격이라던가 원유 가격들이 이제 좀 하락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내려가고, 유럽에서 이제 변수가 사실 전쟁이었잖아요. 그 전쟁을 이제 좀 끝내면은 유료화가 좀 강세가 됩니다. 그럼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기 편안한 시장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종전에 대한 이슈가 좀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기도 하는데, 이전에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물론 우크라이나 재건주 좋은 거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알려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일단 시장 이야기를 좀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있잖아요. 우리나라 시장이 좋아지려고 한다면은 뭐가 작동돼야 되냐면은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좀 나아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내부적인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완화가 돼야 돼요. 계엄 사태 이후에 그런 일이라던가 정치적인 것들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면서 경제학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한다라고 하시잖아요. 저는 그게 틀렸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경제 상식은 틀렸다 라고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메모장을 하나 켜놨어요. 여기다가 이제 메모장을 하나 켜놨는데, 여기다가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이제 케인즈라는 애가 있어요. 케인즈가 어떤 애냐면요, 이제 경제학자입니다. 경제학자예요. 케인즈는 경제학자인데, 얘가 이제 얼마나 악덕이냐면은, 저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금리라는 제도가 그렇게까지 좋다라고는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거든요. 금리라는 제도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좋은 제도는 아니다 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금리라는 거는 이제 어쨌든 간에 케인즈 같은 경우에서는 좀 거시경제 분야에서 좀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이자율을 좀 높이거나 낮췄을 때 거기서 좀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 물가를 좀 잡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한 게 존 메이너드 케인즈라는 애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국 케인즈는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맞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런 경제학자 금리에 대해서는 맞았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정치적 힘이 강해진 오늘날에는 결국 인간의 입에서 나올 때 비로소 경제가 움직인다. 이게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정책에 의해서 이제 많이 변경이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케인즈라는 사람도 우리가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렸을 때 이자율을 좀 높여서, 금리를 좀 높여서 인플레이션을 잡자 이거였잖아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거는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1940년대 사망을 했고요. 1880년대 이제 출생을 한 케인즈입니다. 이게 1900년대나 1800년대에는 먹혔겠죠. 하지만 요즘에는 있잖아요, 금리를 거의 내릴 수가 없어요. 물가를 잡겠다는 건
결국에는 금리를 많이 인상시켰어야 되는데 이때보다 지금이 힘든 이유는 결국에는 대출이라는 상품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다 토대로 계산을 해봤을 때 있잖아요. 어느 정도 경제학적 대한민국 경제적 시점을 예상하기에는 맞아요. 하지만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서 주식을 할 때는 이게 허구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 증시를 올리기에는 어떠한 주체가 필요합니다. 그게 큰 손이든 큰 형님이든 뭐가 됐든 간에 주체가 필요해요, 여러분. 하지만 그 주체가 무언가가 이제 주식을 매수할 때 걔네들도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냥 올리겠냐 이거예요. 결국에 대한민국 주식은 있잖아요. 모든 종목이 작전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안에서 우리가 매매를 해보자 이겁니다. 어떻게? 그들이 하는 거 그대로, 세력들이 하는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도 세력들처럼 똑같이 벌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여기다 메모장을 켜놨는데 케인즈라는 사람이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이자율이나 금리 같은 그런 이제 비스무리한 거를 많이 만들어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주식 시장에서 이게 어느 정도 반응은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도 느꼈다시피 금리가 많이 올라가네? 주식 시장이 좀 안 좋아지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많이 작용을 합니까? 돈의 흐름들을 보면은 작용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 특이한 점을 발견합니다. 갈 종목들은 가더라고요. 이게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세력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필립스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필립스 곡선이라는 거는 이제 영국의 경제학자 중에서 필립스라는 애가 개발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임금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물가는 올라간다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있는데 제가 실업률하고 임금 상승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 필립스 곡선이 틀렸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이 필립스 곡선이라는 건 이때 이제 영국의 경제학자들이 그 영국의 경제학자 필립스가 하나 점을 찍어서 만든 곡선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이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돈이 너무 많이 풀어졌어요. 제가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이야기를 왜 해드리냐면은 결국에는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약 6년부터 7년 전에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할 거야. 이게 가스든 원유든 뭐든 간에 일단 우크라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서는 영토 확장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경제가 죽을 거다. 왠지 아십니까? 돈을 너무 많이 풀었어요. 돈을 너무 많이 풀었고 지금 이제 뭐 러시아 국가가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영토 확장과 인구 확장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해결하지 못했어요. 물론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가스 관련해서 전쟁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바라보는 이제 세상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6, 7년 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저보고 미친놈이라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돈을 너무 많이 풀었습니다. 더 이상 통하지가 않아요. 필립스 곡선도 통하지가 않고 뭐 금리가 통하지도 않고 더 이상 물가는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CBDC라는 게 등장합니다. 그 CBDC라는 게 이제 등장하기 전에 나타났던 게 또 비트코인이긴 한데 만약에 CBDC가 이제 발행이 된다면 비트코인은 급락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 저는 CBDC를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지금이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률을 좀 잡기 위해서는 CBDC가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저는 CBDC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통제를 당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한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CBDC에 대해서 논하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만 하자 이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뭐 관세에 대한 이슈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자동차 이런 게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미국에서 보편 관세가 아니라 상호 관세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보편 관세는 이제 다른 나라에도 똑같이 작용을 하는데 상호 관세를 한다는 거예요. 이 상호 관세를 한다는 거는 결국에 따로따로, 그러니까 일본, 중국, 미국, 일본, 중국, 뭐 홍콩, 대만, 한국 따로 이렇게 가겠다는 거죠. 그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 어떻게 보이십니까? 바로 협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낮출 수도 있고 더 높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트럼프가 왜 관세에 목을 매는 걸까? 라고 했을 때 어쨌든 간에 트럼프의 이제 문장이 있죠. Make America Great Again. 다시 하겠습니다. 영어 발음이 안 좋아서.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러니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러면은 미국을 지금 시점에서 다시 위대하게 하려면 결국에는 미국에서 제조가 되고 미국에서 생산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떡하죠?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돼요. 그러면은 품질도 좋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다른 나라에 관세를 매겼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상대적으로 미국의 물품을 많이 사겠죠. 저는 이거를 좀 트럼프가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관세를 다른 나라에 붙였어요. 그러면은 미국에서 제조하고 생산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미국에서 수출할 때는 좀 싸게 할 수 있죠. 관세를 붙이는 품목 다른 나라 국가에서는 비싸잖아요. 그러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물건을 많이 사줄 수 있는 거예요. 이전에 트럼프 1기 때도 중국이 트럼프가 협상을 했었을 때가 뭐였냐면은 우리나라 제품 좀 많이 사줘라. 이걸로 또 관세 협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1기 때는 중국이 트럼프가 과연 연임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리스크도 작용을 했었고 굳이 연임을 안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왜 미국 제품을 사줘야 되지? 해서 중국은 미국에 대한 협상 약속을 지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원하는 거 확실하고 우리나라 제품을 사줄 수 있고 다시 한번 미국이 위대하게 그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시뮬레이션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잡혔어요. 예를 들어서 부유해졌어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부유해졌어요. 인플레이션 좀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달러가 좀 많이 시장에 풀리기 시작하겠죠. 그럼 우리나라에도 어느 정도 좋아질 수가 있다 이거예요. 네, 우리나라도. 근데 여기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까지 종전이 된다? 그러면 유로화가 강세가 되면서 이제 달러가 약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시장도 다시 한번 불장이 오는 겁니다. 언제처럼? 2019년, 2020년처럼.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되는지, 지금 시점에서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되는지 또 종목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S&T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수가 대비 100% 이상 올랐고요. STX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수가 대비 30% 이상이 올랐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여러분들에게 드린 종목은 이제 2개였고 다음에 또 종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